선생님 방금 혼자 앉아서 낄낄댔던 게 뭐냐면, 그, 선생님 아들내미가 지금 국기원에 가 있어요. 국기원에 가 있어서 지금 상품 따겠다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심사, 마지막이 뭐냐면 겨루기거든요. 근데 이제 보내줬어. 영상을 겨루기인데, 열심히는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너무 자랑스럽고, 상대가 되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고니가 이제 잘 이렇게 반응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내 아들이라 그런지, 쌤은 그 겨루기를 태어나서 한 번 줘봤어요, 한 번. 한 번. 그러니까 군대에서 한 번 줘봤어요. 그때 8강에 올라갔거든요. 8강에서 올라갔는데 상대가 키가 190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리가 너무 길어. 그래서 다리가 너무 길어서 군대에선 주먹을 못 쓰게 해요. 만약에 주먹을 쓸 수 있었으면 내가 이겼을 거야. 근데 얘가 발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 긴 다리로 접근을 못 하겠는 거야. 접근을 해도 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주먹을 못 쓰니까. 그래서 그때 8강에서 졌어요. 8강에 졌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그때는 이제 쌤이 좀 뭐랄까 이렇게 성찰을 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 원석의 그 남자 남자 지금이라면 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때는 원석의 남자여가지고 끝나고 그 녀석한테 그랬던 것 같아. 딱 이제 인사하고 딱 가서 약수할 때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때는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때는 정말로 그냥 진짜 원석의 남자 성찰하기 전에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이제 휴가 받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곤이 이렇게 모습 이렇게 쭉 보니까 선생님하고 많이 다르죠. 선생님은 원래 이제 운동을 쭉 했던 사람인데 곤이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아비와 그 아들인 것 같아. 한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는 또 이제 한두 달 전인가 곤이가 이제 그 반 아이들하고 조금 이제 다퉜나 봐. 다퉈서 한 아이가 이제 많이 격해지면서 이제 곤이를 이렇게 탁 밀쳤나 봐. 그래서 곤이가 넘어졌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 좀 이렇게 상처가 났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오늘 싸워서 너무 상처가 났대.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라고 했더니 그냥 좀 눈물이 많이 났대. 눈물이 많이 났대. 사실 아비된 입장에선 가슴 아프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학교에 전화하는 것도 웃긴 거고. 아이들과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냥 꼭 안아줬던 걸로 기억나. 안아줘서 그래도 너는 그래서 그냥 울고 그리고 뭐 했어? 그랬더니 할 말은 다 했대. 그래서 되게 칭찬해줬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그것을 폭력으로 갚지 않아서 네가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나. 근데 얘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더라고. 아빠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었어? 그래서 그때 내가 나도 모르게 실수했습니다. 아빠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빠는 의자를 던졌었어.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곤이야.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나 부끄럽다. 내 인생에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네가 훨씬 더 나보다 더 낫다. 자랑스럽다 했던 걸로 기억나. 그래서 이게 볼 때마다 그냥 이제 나도 이제 선생님도 아기를 키우는 게 처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빠가 처음이야. 선생님도 다음 생에 이 녀석을 한 번 더 키우면 아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매일 하루하루가 처음이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처음이야. 오늘도 여러분들 만드는 게 처음이고 다음 주도 처음이겠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선생님 열심히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고. 자, 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얘들아 오른쪽에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야. 신명님의 논문. 이 두 시 다 중요합니다. 아마 이거 오늘 1시간 갈 거예요. 1시간 갈 거고 잘하면 그래 한번 가봅시다. 최대한 가봅시다. 다음 주로 잘하면 영혼군담이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영혼군담 원래 되게 재밌거든요.
야, 영웅군단 원리 먼저 하자. 이게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조금. 자, 47페이지 보세요. 47페이지. 자, 이걸 좀 먼저 할게요. 조홍조는 영웅군단이에요. 자, 칠판 봅니다. 자, 얘 먼저 할게요. 자, 얘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재밌을 거예요. 자, 페이지 47. 자, 지금 이제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을 되게 힘들게 만들 고전소설을 강의할 거예요.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단어가 어려울 뿐인데요. 그 단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선생님이 필요한 단어, 필요 없는 단어 구분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전공이 3개라고 말씀드렸잖아. 국문학,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철학. 특히 역사도 조선시대에서 이제 근대, 조선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회에 나와서 굶어 죽기 딱 좋은 것만 전공을 한 거야. 나와서 할 게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국문학을 하면서, 국어 강사를 하면서 이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 그래서 단순히 내용 파악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부터 원리를 적을 시간을 드릴게요. 왜냐면 필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거야. 알겠지? 적을 시간을 드리는데 이것만 잘 들으시면 이 안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더라도 이 원리에서 벗어나질 않으니 이것만 잘 들으시면 돼요. 이것만 잘 들으시면 되니까 아마 지루하진 않을 거예요.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다행히도 애니를 많이 좋아해요. 모든 걸 애니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수많은 어떤 애니가 아니더라도 만화 영화나 어떤 영화, 이그 흐름이 왜 여기에 맞는가? 지난 2000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오면서 요 흐름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더라 라고 해서 그것이 쌓여서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많은 고전소설을 익히면서 내가 원리를 잡아낸 거예요.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없습니다. 선배들이 그래. 대부분 다 1번부터 9번까지 해서 이런 게 필요해 정도만. 흐름을 잡아줄 테니까 잘 들어. 가자. 자, 먼저 그냥 우선 들으세요. 고전소설은 총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4가지야. 4가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영웅군담입니다. 학교나 일부 다른 학원에서는 영웅소설과 군담소설을 따로 빼는 경우가 있어. 근데 뺄 필요 없습니다. 전체 원리는 하나야. 알겠지? 영웅군담. 군담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웅이 전쟁하기 때문에 전쟁, 싸우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울 애정소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에서 벌어지는 갈등, 가정사 소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판풍자 소설이 있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이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그 나중에 내신 때 판소리계 소설할 때 우리가 하면 돼요.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로 끌고 갈 거냐면 영웅군담을 끌고 갈 거예요. 자, 갑니다. 자, 영웅군담은 고전소설이고요. 자, 시대는 언제냐면 조선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가치가 뭐야? 유교. 그렇지. 유교적 가치. 똑똑하다. 유교적 가치. 그러면 이 유교적 가치, 어쨌거나 내가 뭐라 그랬어? 소설은 한 인물이 졸라 갈등하는 이야기라고 했던 걸로 기억나? 이해가지? 한 인물이 되게 고뇌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야. 자, 그러니까 이 유교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됐죠? 자,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2가지를 끌고 갈게요. 자, 유교적인 거 하나는 첫 번째는 4대주의고요. 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교적인 충이 반영되어 있다.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강의할 거야.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할 겁니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4대주의. 들어는 봤죠? 4대주의. 이 4대주의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큰 나라를 섬기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대표적인 큰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는? 중국. 그렇지. 중국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4대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을 섬기는 건데 이 중국을 섬기는 거에서 우리는 그 4대주의는 모든 중국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자, 요 흐름입니다. 송원, 명청.
자, 이때에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송나라하고 명나라는 철저하게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은 한족입니다. 자, 이걸 설명해 줄게. 한족. 한족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중국의 가장 본질적인 민족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중국에 유방이라는 사람이 자, 세운 바로 한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세운 유방이 세운 그 한나라가 500년 이상을 가요. 그래서 중국의 모든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렇죠. 진나라죠. 그리고 우리가 시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진나라의 시황. 저희 진시황, 진나라는 30년도 채 못 갔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저기 진시황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전설적인 삼황오제라는 8명의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황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그 다음에 5명의 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진시황은 늘 얘기했어요. 그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왜? 나는 중국 전체를 통일했거든. 그래서 그 삼황오제보다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황과 제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최초로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합니다. 이제 이해가죠? 삼황오제를 합쳐서 황제라고 칭해요. 나는 황제야. 그리고 나서 모든 단어들까지도 만들어내요. 이렇게. 너희들은 나를 폐하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의 직책은 황제며, 나는 내 스스로를 짐이라 부르겠다. 되게 섬세했던 사람이야. 섬세했던 사람. 스스로를 외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은만 먹었어요. 나중에 수은 중독으로 죽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진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진나라 사람. 대륙이거나 뒤에 A를 붙이면 대륙이거나 그 나라의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 A가 붙습니다. 진나라 사람. 그래서 저걸 뭐라고 읽어요, 우리는? 차이나. 그렇지. 그 차이나의 어원이 바로 진나라에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서해, 황해라고 하는데 그 서해를 중국에서는 진화해라고 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진화해. 이런 것들이 자, 이제 있는 거죠. 아무튼 한족이 바로 정통입니다. 따라서 한족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들은요, 대부분 명나라 장수로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주인공은 다 명나라 장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큰 나라 선비니까, 큰 나라가 긍정이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원나라. 자, 원나라는 무슨 족? 몽골. 얘네들은 몽골이에요. 자, 청나라는 조금 어렵죠. 여진입니다. 원래는 후금이었거든요. 금나라였는데, 자, 후금. 그러다가 결국에는 청을 세우고요. 이 여진이 나중에 스스로는 병자호란이 끝난 후에 스스로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선비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진족, 선비족이 다 뭐냐면 청나라. 얘네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질문. 히말라야 쪽에 중국 저기 왼쪽 꼭대기. 거기에 티읕과 비읍으로 시작하는 나라가 있어요. 티베트. 그렇죠. 저기 닥터 스트레인저. 맞나? 닥터 스트레인지야? 스트레인저야? 스트레인지야? 걔 막 이거 하잖아요. 공간 만들잖아요. 거기서 배우는 거기가 티벳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티벳의 3아이즈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제3의 눈. 그러니까 설명해 줄게 나중에. 자, 바로 이제 티벳.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토번이라고 하거든요. 고전 소설에서는. 그러면 얘네들은 철저하게 뭐다? 오랑캐입니다. 따라서 얘네들과 싸워요. 긍정, 부정? 부정. 그래서 4대주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송나라와 명나라를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무조건 명나라 장수로 나옵니다. 알겠죠? 가끔 소설적 장치에서 송나라가 위기에 처했대. 같은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소설이니까 위기에 처했대. 그러면 송나라를 구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설이니까. 자, 두 번째. 자, 이제 전체 플롯입니다. 플롯이라는 것은 바로 서사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게 전체 흐름. 시작부터 끝까지입니다. 자, 자, 보세요. 먼저,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뉘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원론적 구조라는 표현을 써. 선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원론 세계관. 자, 왜? 둘로 나눴으니까 이원론. 됐습니까? 만약 지상만 있어 그럼 이원론. 그러니까 세계를, 그때 세계관은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애니를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세계물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세계라는 것이 뭐냐면 현실과 다른 이원론, 바로 이세계, 다른 세계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막 요정들하고 지내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상계에서, 그러니까 즉 시작이 천상계부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인공은 어디 사람? 그렇지, 하늘나라 사람이란 뜻이야. 하늘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지상계로 내려옵니다. 소설은 여기서 벌어지니까. 이 내려오는 걸 우린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강림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보통 문학에서는 적강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는요, 강림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여신 강림 뭐 이런 것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적강을 씁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 왜 내려오느냐입니다. 왜 내려오느냐? 아이템을 얻으면 득템이잖아요. 그럼 죄를 얻으면 득죄. 얘가 적강의 원인이에요. 죄를 얻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사람이었는데 죄를 얻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나중에 영웅군담 그 학교나 학교에서 배울 때 천상계 사람이니까 어떻게 태어나겠니? 당연히 보통으로 태어나진 않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신기하고 이상한 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아래에서 태어나고 막 옆구리에서 태어나고 막 그래. 그 태어날 때 막 하늘에서 막 빛 내려오고 막 옆에서 막 선녀들 막 쫙 이렇게 있고 막 이런 거야. 자, 그리고 혈통은 어때요? 천상계 혈통이지. 천상계 혈통이죠. 그죠? 원피스에서는 천룡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상계 혈통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혈통이 어떻겠어? 고귀해. 고귀한 혈통. 이걸 모르셔도 돼요. 왜요? 어차피 우리가 배울 고전수설은 다 누구 얘기? 금수저들 얘기야. 이해가죠? 4대부 집안에서 태어난 애들이야. 자,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때 얘가 죄를 얻어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이 죄가 어디까지 가냐면 끝까지, 즉 천상계의 갈등 관계가 자, 지상계에 영향을 줍니다. 즉 A하고 B하고 위에서 싸워요. 보통 둘 다 장수였거든요. 자, 천상계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들이 똑같이 지상계로 내려와서 똑같이 또 싸워요. 갈등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봐. 옛날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하셔야 돼. 옛날 사람들의 세계관. 우리는 원래 뭐였다는 얘기야? 천상계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야. 우리는 지금 천상계 사람인데 우리가 하늘에서 죄를 지어서 지상계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계에서 뭐 하게 되는 거야? 죄값을 치르겠지. 즉 옛날 사람들은 땅 속에 있는 감옥,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지자, 이렇게 가두다 옥자.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땅 속에 지옥이란 개념이 없었고, 이 지상계를 다른 말로 풍도라고 이야기를 해서,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계가 뭐야? 지옥이라는 인식을 가진 거야.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죠? 봐봐. 지금 행복한 사람 손 들어. 없잖아. 원래 이 시간에 뭐 해야 돼, 우리? 집에서 잠 좀 더 자거나, 보고 싶은 영화 보거나, 친구들이랑 놀거나, 맛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다 고뇌 속에서 오늘 왔을 거야. 아침에 눈을 뜨고, 국어학원. 이러고 왔을 거야. 오늘 또 그 양반을 만나야 되나? 오늘도 재미없는 국어를 배워야 되나? 그리고 왔을 거고요. 국어학원이 끝나면 또 다른 학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운동 좋아하는 친구는 지금 운동하기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욕망을 누르고 여기 온 거예요. 이게 다 뭐야? 두 글자? 고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다른 게 아니라 지상계에서 느끼는 갈등, 그 다음에 고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죄값을 다 치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걸 우린 뭐라고 하지? 저분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돌아가시다. 어디로? 천상계로 돌아가시다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야. 이해 갑니까? 돌아간다는 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늘나라 사람. 이런 걸 선인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라고. 하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아요. 자, 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이해갔지? 자, 그 다음 1차 위기가 터집니다. 1차 위기는 말이죠. 어릴 적 위기입니다. 그럼 쓸 시간 줄게. 어릴 적 위기예요. 이 위기의 가장 큰 건 바로 뭐냐면 바로 가족과 이별입니다. 특히 이 가족과 이별에서 제일 많은 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와 이별이에요. 그래서 소설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자, 아버지의 유배이거나 죽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1차 위기, 자, 누가 일으키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이 갈등 관계가 여기까지 온다고. 위에서 싸웠던 놈이 힘을 가져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해가죠? 1차 위기. 자, 여기까지 설명해 줄게. 모든 영웅군 나오면 결핍부터 시작합니다. 결핍. 아까도 선생님이 저 앞 시간에 얘기했어요. 결핍이 에너지라고. 내가 모자라면 더욱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을 에너지로 승화시켜야지. 내가 결핍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죠? 쫄 필요가 전혀 없다. 뭐든지. 그게 핵심이야. 자, 그럼 보세요.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어. 이제부터는 애니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내용 몰라도 돼요. 내가 아는 건 막 방출할 거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게 많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 보면 거기에 손오공이라고 등장합니다. 그 손오공은 말이죠. 원래 정말로 진짜 천상계 사람이야. 왜? 외계인이거든요. 사이아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아인인데 거기서 지상계로 돼. 지구로 내려와요. 그때 그 이유는 뭐냐면 프리저라는 애가 있는데 그 프리저가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뭐부터 시작해? 아버지가 없이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요? 이렇게. 그리고 어릴 적에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데 그 할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위기, 바로 결핍부터 시작해요. 귀멸의 칼날이라고 있어. 거기 탄지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탄지로라는 인물이 숯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다녀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귀에게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반만 혈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동생을 구하겠다고 여동생 업고 다니거든요. 즉 어릴 적의 위기, 가족과 이별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보고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성진우. 걔의 가족은 할아버지 혼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구나. 내가 헷갈리고 있다. 잠깐만. 엄마만 있죠. 아버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설명할 거예요. 왜 나오는지. 아버지 없이 어머니만 나오게 됩니다. 주술회전이라고 있습니다. 요이크텐카이. 그죠? 무려 고초. 뭐 이렇게. 자, 주술회전에서 거기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은 할아버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결핍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원피스 말씀드릴게요. 원피스에서는 얘는 아버지 없이 자랍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얘 할아버지 이름이 거프라는 그 해군 중장인데 정말 편하게 얘기해요. 너 원래 아버지 있어? 그러니까 원피스가 누구야? 라고 했더니 혁명군의 그 수장, 바로 드라곤이라는 사람인데 그게 너의 아버지야 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영웅이 나오는 그런 것들은 다 뭘로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결핍부터 시작해요.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도리야 이츠쿠라는 애가 나오는데 그 애도 아버지 없이 어머니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결핍부터 모든 게 시작한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언제 사람? 천상계 사람이지. 따라서 하늘은 얘가 힘들도록 내비두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어갈 때 주인공이 어릴 적인데 힘들어하고 있어? 그럼 반드시 생각해야 돼. 얘가 나오겠다. 조력자가 나오겠다. 됐습니까? 즉 극복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얘가 어떻게 극복하지? 가장 많은 게 요 파트에서 조력자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 잊으시면 안 돼. 사고 과정이야. 힘들어. 그럼 무조건 조력자. 그게 누굴까? 조력자의 유형은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승상형 조력자라고 합니다.
이 승상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승상을 알아두셔야 돼. 승상. 우리나라는 사대주의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의 왕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임금이에요. 근데 중국의 어떤 신분 체계를 보면 중국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어? 황제가 있어.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승상이 있습니다. 그 밑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상은 왕보다 훨씬 더 높아요. 우리나라의 상징이 뭐니? 혹시 아는 사람? 비슷한 거. 봉황입니다. 봉황이야. 중국의 상징이 드래곤이에요. 드래곤. 근데 우리나라 인구에 뭐 입어? 용포 입잖아. 용이 그려져 있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4대하니까 중국 유니폼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죠? 자, 그래서 이 승상은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관련 있는 인물입니다. 또 아버지 친구인 경우가 많아. 아버지와 관련 있는, 이렇게 하자. 아버지 관련. 그러니까 되게 높은 사람이 나와서서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피스에 보면요.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나와서 도와줘. 알고 보니까 아버지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임펠다운이라는 감옥을 털 때가 있어요.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을 얘가 들어갑니다. 루피라는 애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위기에 처해요. 독을 맞아요. 독을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얼굴 되게 큰 이반이라는 애가 나타나서 루피를 데려다가 치료해줘요. 그래서 루피가 나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이바가 누구냐면 아까 루피의 아버지 있었다 그랬죠. 아버지와 가장 친한 사람이었던 거야.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혁명군의 대장, 얘가 바로 부대장이었던 거야. 그 아버지와 관련 있는 사람이 나와서 도와줍니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도사형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막 도수를 알려줍니다. 자, 보세요. 나루토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나루토에서 어릴 적에 두 부모님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나루토라는 주인공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목숨을 바쳐요. 그리고 가장 큰 힘을 나루토 뱃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힘 때문에 나중에 나루토가 구미호를 불러내요. 이런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 결핍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 아이를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중에 최고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륜원의 카카시. 나서서 얘를 도와주고요. 아까 얘기했던 주술회전이라는 것은 고조 사토루라는 애가 등장해서 얘한테 주술들을 막 알려줘. 그리고 또 하나, 드래곤볼에서는요,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무천도사가 등장해서 얘를 해주고요.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혈귀한테 다 죽임을 당했다 그랬잖아. 그때 뭐 5글자인데 워낙 일본어라 코 긴 사부가 나타나서 얘한테 검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1의 호흡, 호흡 2형 이런 거 알려줘. 그러니까 도수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무 많아요. 원피스 같은 경우에서는요, 루피가 그냥 고무고무 이런 것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가장 좋아하는 샹크스의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을 베일리라는 우연히 만납니다. 그래서 그 베일리가 여러 가지 알려줘요. 거기서 나온 게 이거예요. 패왕색. 이걸 알려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다 쓰러져. 즉, 그런 도사형 조력자들이 나서서 주인공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쌤이 얘를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는 이게 전체 통합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해가죠? 미도리야 이츠쿠 아까 결핍부터 시작했던 그 아이도 올마이트라고요. 걔가 등장해서 자신의 힘을 넘겨주고 얘가 조금 더 대단한 히어로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초월적 존재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이 초월적 존재의 종류는요, 당연히 그때는 불교도 있으니까, 불교, 도교 다 있으니까, 신선, 그 다음에 선녀, 선동, 자, 그리고 부처. 여기에 플러스 자연물들도 조력자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향전에 보시면 파랑새가 날아와서 얘가 배고픈 것을 알고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주몽 신화에서 주몽이 졸본부에 가야 되는데 강에 막혀요. 강에 막혀서 어떻게 하냐면 잉어하고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알기 쉬운 게 뭐냐면 견우와 직녀야. 견우와 직녀가 7월 7성날 만나야 되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 은하수가 있잖아. 그것을 건너갈 수 있게끔 까마귀하고 까치가 오작교를 만들죠. 얘네들 다 조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람만이 조력자가 아니라 얘는 자연물들도 조력자구나. 혹시 여러분 스즈메의 문단속이라고 봤어요 혹시? 스즈메의 문단속에도 이런 조력자가 나옵니다. 거기 뭐 되게 많은데 거기 다이진이라는 고양이가 나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난 이걸 왜 또 다 기억하고 있냐 미친놈인가 봐. 자 아무튼 그 다이진한 고양이를 좀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진이 일어날 곳을 얘가 미리 가서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거야. 그래서 빨리 문 닫을 수 있게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조력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쭉, 전체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극복하고요. 2차 위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됐죠? 이제 여기로 갑니다. 이제 충으로 갈게요. 자, 이것은 성장 후의 위기예요. 성장 후. 자, 이때는 국가의 위기입니다. 이제 느낌 오죠? 이거를 극복하면 우리가 충으로 가게 되는 거야. 국가의 위기가 옵니다. 자, 이 국가의 위기였을 때, 자, 주인공의 신부는 벼슬, 신부는 대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수를 총괄하는 최고의 장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루토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 위기가 반복되다가 결국엔 닌자 세계의 위기까지 와요. 그래서 결국 누가 구해? 나루토가 구해요. 이런 겁니다. 드래곤볼 같은 경우도 개인적 위기에서 나중에 지구의 위기, 우주의 위기까지 가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즉, 갈등의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가 등장하겠어? 당연히 조력자들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쪽으로 갈게요. 주인공의 비범성을 드러내는 것이 있어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주인공의 비범성. 이것을 드러내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적장의 능력이 뛰어나요. 적장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인공이 뭡니까? 도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많은 만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얘를 정말 힘 다해서 이겨내면 더 센 애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막 계속 이겨내면 더 센 애가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는 박수 칩니다. 야, 주인공이 대단하구나. 그 주인공 그때마다 성장하고. 그러니까 적장의 능력이 뛰어나야 주인공이 비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또 하나 주인공이 막 도술 쓰고 막 이러죠. 그다음 위기에 처하면 또 등장해서 조력자가 나와서 도와주고. 그치? 자, 요런 상황입니다. 저 그리스 로마 신화 페르세우스라고 있어. 아버지 없이 크죠? 아버지 없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냥 어부를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신세계에, 즉 신의 세계에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얘는 외면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칼 들고 누구 잡으러 가? 제일 먼저 크라켄 잡고요. 그 다음 메두사 잡으러 가죠. 그때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조력자, 바로 자신의 아버지 제우스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늘 어떤 신화도 되게 관련 있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극복을 합니다. 자, 주제목 한 글자. 나라를 구해. 충.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유교적인 거예요. 이때 하나 더 갈게요. 2차 위기가 해결되면 1차 위기도 따라 해결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 이해갑니까? 잊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전체 영웅군담 소설이야. 아까 선생님이 지웠지만
다음 시간 할 애정소설 같은 경우는요, 애정소설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고전소설이 무조건 해피엔딩이라고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자, 이때 마지막입니다. 자, 좀만 참아. 좀만 참아. 영웅이 무조건 남성만 있는 건 아니야. 맞죠? 남성만, 여성 영웅도 있습니다. 혹시 박시전 배웠니? 중등 때? 박시전이나 홍계월전 이런 거 있거든요. 여성 영웅이 등장을 하게 돼요. 아마 출판사가 좀 다르긴 하는데. 여기서는 여성 영웅의 위기가 옵니다. 자, 그럼 질문 던질게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그럼 여성 영웅은 누구 때문에 위기에 처할까? 영웅. 그럼 가정사고, 여성 영웅.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여성은 뭘 할 수 없었어. 그치? 누구 때문에? 남자입니다. 남자 때문에 위기에 처해요. 남자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무시합니다. 그럼 질문. 이 남자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조선시대 대표적인 거. 가부장제. 그렇지. 남성 중심사회. 그래서 여성은 자신의 신분을 많이 숨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복이라는 것은 복색, 다시 말하면 옷입니다. 남자 옷을 입고 남자로 변장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능력으로 구해내요. 구해냅니다. 구해내서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영어 군담 소설의 핵심이야. 여기서 벗어나는 거 없어요. 그러면 잘 봐. 시험에서 텍스트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되게 많아 앞으로 배울 영웅 군담 소설이. 그때마다 그 작품을 알 수 없는 거잖아. 자, 진짜 많습니다. 요 부분이 텍스트로 만들어지고요. 중략을 바탕으로 요 부분이 또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크게 두 부분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갑니까? 자, 시간 드릴게요. 쓰세요. 짝 쓰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글씨 이상한 거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다 물어봐. 지금까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거나 30년간 출제됐던 고전소설을 다 분석해서 내린 결과야. 그래서 앞으로 영화나 만화 영화 볼 때 이게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뻔합니다. 어디? 요거? 2번에 여기? 플롯, 줄거리라고 하셔도 돼. 명 밑에다 명 밑에 요거? 한족. 아이고.
굳이 얘기하면 저기 그 예전에 이제 한나라의 유방, 자 그다음에 저기 뭐지 초나라의 항우, 이 둘이 싸우거든요. 이 둘이 막 싸우는데 그것을 형상화한 게 장기예요. 그래서 장기 보시면 빨간색은 한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었나? 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바로 초나라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한나라 유방이 통일을 하죠. 아마 기원전 한 200년경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초한지, 그걸 장기로 형상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기 200년경을 후한말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후한말에 여러 가지 그런 막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등장한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국지예요. 그래서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뭐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후한말입니다. 선생님은 삼국지 너무 좋아해가지고 덕후예요. 삼국지 덕후. 지금까지 한 20-30번은 읽은 것 같아. 삼국지 너무 재밌어서. 물론 삼국지밖에 없었죠. 책이 읽을 만해. 너무 재밌었어. 근데 그거 있던데 마법 삼국지 막 이런 거 있던데 맞나? 막 도수 쓸 때 막 누를 황 막 이렇게 하던데. 마법 천자문이구나. 그 마법 천자문. 누를 황. 그게 도술이죠. 해리포터에 뭐야 잉게루디엄 이거가 똑같은 거죠. 근데 한자로 주문하는 거가 똑같죠. 누를 황 그럼 제가 누래지잖아. 불화 그럼 이제 불막 나가고.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만 지나면 제일 많이 팔린 책이지 않을까 싶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여러분들 수학의 정석이에요. 그리고 성경이고요. 그리고 내가 볼 땐 마법천자문이지 않을까 싶어. 어렸을 때 다 보지 않았니? 그치. 그리고 책이 비싸. 엄청 비싸더라. 책이 한 권에 막 10,000원 넘어가더라고. 마천 이렇게. 근데 퀄리티가 좋아. 선생님이 쭉 읽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만화책은 다 읽는 편인데 좋더라고. 보면 선생님도 참 주책이야. 이 나이에 일본 애니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선생님 특히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 게임 좋아하고 피파 위닝 막 이런 거 좋아. 브롤스타즈. 선생님 브롤스타즈 에드거입니다. 레벨 11. 그래서 고니가 추천해줬어. 아빠는 에드거가 잘 어울려. 그래서 이거 뭔데? 그랬더니 이건 근거리 공격이야. 그래서 근거리? 넌 뭐야? 그랬더니 얘는 뭐더라? 뭐 쉘린가 해가지고 막 멀리서 막 쏘더라고. 원거리 공격을 쏘더라고. 그래서 아빠는 근거리 공격 좋아하지. 몸으로 부딪히는 거. 그 에드거가 짱이야. 근데 해보는데 와, 너무 멋있어. 숨어 있다가 뿅 점프해가지고 무아구잡이로 때리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야. 근데 아직은 뭐 막 돈 주고 사고 막 이래야 되더라고. 내 쌤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게 현질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질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30대 중반에 어떤 게임 하나에 빠져가지고 저기 한 달에 거의 10만 원씩 현질했던 걸로 기억나. 그 축구 게임이었거든요. 피파 이런 거 말고 축구 게임이었는데. 그리고 한 1년간 했어.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썼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현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내비두면 언젠간 되는 건데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빨리 하고 싶어서 사는 건데. 근데 그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했어요. 뭔지 알죠? 1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거야. 다 날아간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현질? 현질 안 하면 돼요, 선생님은. 모바일 게임은 현질을 안 하고요.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거는 이제, 세일하는 거 보고, 한 달에, 한 2만원 정도로 해서 게임은 사요. 한 달에 한 번씩. 사는데, 현질은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드거. 그래서 사실 금방 죽어요. 저기 있으면 점프하면 무조건 도전이거든. 이야! 들어가면 내가 분명히 많이 때린 것 같은데 내가 죽어요. 근데 고니가 그러더라고. 아빠께 지금 능력치가 너무 낮아. 그래서 뭐 기어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돈 모으고 있어요. 그 게임 안에서. 그래서 거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 쇼다운이라고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로 남는 거. 유일하게 남는 그게 내가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늘 1등 아니면 2등 합니다. 근데 2등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10명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서로 막 싸워가지고 끝까지 나오면 승리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남더라도 2등을 해도 굉장히 뭐 트로피 이런 걸 많이 줘요. 그래서 선생님은 딱 시작하면요. 숨어 있습니다. 풀집에 숨어서 안 나와. 왜냐면 내가 능력치가 제일 낮거든요. 낮으니까, 그러니까 레벨은 11인데 뭐 단계 없어. 그래서 낮거든요. 무조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었는지 막 보여요. 9, 8, 7, 막 보입니다. 그래서 2가 딱 나와. 쇼다운이라고 딱 나오는 순간, 그때 나갑니다. 그때 나가서, 그러면 내가 져요. 내가 집니다. 그럼 무조건 2등인 거예요. 그럼 트로피를 많이 얻어요. 아니면 3명이 있을 때 나갑니다. 왜냐면 3명이 있을 때 나가잖아? 그럼 둘이 싸우고 있어. 어부질이죠. 둘이 싸우고 있으면 그럼 둘 다 에너지가 다 적잖아. 그때 몰래 가서 점프해가지고 마구잡이 때려요. 그러면 내가 이길 때가 있어요. 얍삽하죠.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왜냐면 내가 알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난타전이라고 5대5로 나오는 그게 있거든요. 5대5. 근데 그거는 숨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죽이면 이기거든요. 늘 선봉에 섭니다. 일단 그럼 제일 먼저 죽어요. 그러면 부활돼서 또 나가서 또 덤벼요. 이거 선생님 스타일이야. 고니가 맨날 뭐라고 합니다, 나한테. 그냥 갈게요. 아빠 전진 좀 하지 마! 뭐 이렇게. 야, 게임인데 어때? 자, 가자. 여기 보시면 조응전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잠깐 쉬고 들어갈게요. 잠깐 쉬고 선생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보통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